최근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의 한 마을에서 폴란드 기갑사단의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대규모 병력과 함께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로 편성된 폴란드의 새로운 기갑여단이 러시아의 국경지대를 향해 움직이고 있어 러시아와 나토에서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전하는 오신트에서 의미심장한 트위터를 올려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폴란드 소식을 들은 노르웨이에서 난데없이 미치고 팔짝 뛰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매서운 반격이 러시아군에게 큰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만 원래 공격보다 방어가 유리할 수밖에 없기에 우크라이나군 역시 만만치 않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 보낸 독일의 레오파르트2 전차,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러시아의 공격에 격파되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다시 막히게 된다면 전쟁이 내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에서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7일 전 나토 사무총장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보낼 수 있다 경고했던 것에 이어 폴란드의 30만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파병될 준비를 마쳤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신트의 보고서에 따르면 나토의 지원이 지연되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30만 명의 훈련된 폴란드 병력과 폴란드 기갑 장비들이 지원 병력으로 우크라이나 군대에 합류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여기에 물론 한국에서 도착한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구성된 제16기계 화사단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진 직후인 15일 새벽, 폴란드 북동부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경에 인접한 롤키 마을 인근에서 대규모 폴란드 병력과 기갑 장비가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폴란드 곳곳에서 동부전선으로 병력이 이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면서 폴란드가 정말로 이번 전쟁에 참여할 마음을 먹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K2, M1 에이브람스, K9 등 강력한 기갑 장비로 무장한 폴란드군이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입장에선 재앙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현재 러시아군에는 K2와 같은 3.5세대 전차를 상대할 만한 전차가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5세대 전차라 주장하던 아르마타 전차는 실전 배치도 되지 못할 수준이란 사실이 까발려졌고 유일한 3.5세대 전차인 T-90M은 직접 상대해보고 노획해서 뜯어보기까지 한 우크라이나 군의 평가에 따르자면 사실상 T-70이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90을 개량한 T-90M은 스텔스 장갑을 장착하고 강력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두려움의 대상이 됐었지만 막상 실전에 투입된 T-90M은 허무하게 격파당하고 멀쩡한 상태로 노획되기까지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T-90M 전차의 설계가 형편없으며 엔진의 출력이 카탈로그상 스펙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전자장비를 만들지도 못해 해외에서 수입한 상업용 전자장비가 달려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970년대 개발된 T-64BM보다 성능이 떨어질 정도라고 하죠. K2 전차의 개발에 러시아에서 불곰 사업으로 받아온 T-90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걸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폴란드군이 정말로 우크라이나를 넘어 러시아를 향해 진격할 것인지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전쟁에 참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군을 실제로 움직임으로써 지원의 미적거리는 나토와 러시아를 동시에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아닌 한국의 기갑 장비들로 무장한 폴란드가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나선다고 하자 나토에서도 말릴 명분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모습에 부러움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한국의 K2NO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2 A7 구매를 결정했던 노르웨이는 최근 들어 그 결정을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노르웨이보다 늦게 전차 도입 사업을 시작했던 폴란드가 K2로 구성된 전차 부대를 가지고 러시아로 진격하겠다 선언하고 발러 연합의 선봉에 서 있는 반면 노르웨이는 독일에서 전차 인도가 또 지연될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처음 계약했던 대로 레오파르트2 A7 모델을 받는 것보다 신형 A8 모델이 나오는 게 더 빠를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노르웨이는 2A7 대신 2A8을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는데요. 문제는 이 레오파르트2의 A 개조안이 공개되면서 설계된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레오파르트2 전차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레오파르트2A 8의 스펙에는 현대전의 추세에 맞게 트로피 기반 능동방호 체계와 원격 조종 기관총이 장착되었으며 방호력이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A7만 하더라도 레오파르트 2의 한계까지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여기에 장비들을 또다시 덕지덕지 추가하는 바람에 전차가 엔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무거워져 버렸다는 것이죠. 레오파르트 2 A7만 하더라도 무게가 66.5톤에 달해 최고 속도가 68km/h에서 63km/h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로 인해 노르웨이 전차 테스트에서 70km/h의 속도로 주행 가능한 K2 전차의 기동성으로 밀리게 됐었죠. 그런데 안 그래도 느린 전차가 A8로 업그레이드를 거치게 되면 최대 속도가 60km/h로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파워팩이 1200마력밖에 되지 않아 느리기로 유명한 챌린저2 수준이죠. 3.5세대 전차 중 최하위권 수준의 기동성은 챌린저2 전차가 뛰어난 공격 시스템과 수준급 방호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 한 대도 수출되지 못한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레오파르트 2A 8의 속도가 줄어들게 된 원인은 APS와 RCWS를 장착하면서 무게가 또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복합 장갑까지 더해져 군사 전문가들은 레오파르트 2A 8의 중량이 70톤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차의 중량이 토션바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레오파르트 2 전차의 강력한 장점이었던 기동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는 노르웨이 육군이 처음 원했었던 전차에서 100만 광년은 동떨어진 결과물입니다. 극한의 기동력을 요하는 설원에서 작전을 펼쳐야 하는 노르웨이군은 본래 노르웨이군에서 운용해왔었던 레오파르트 2 전차처럼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전차를 원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군의 요구와 다르게 무겁고 느린 레오파르트 2 A7 전차가 선택되었고 그마저도 더 무거워지고 더 느려진다는 소식의 골머리를 붙잡고 있는데요. 전차의 하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접지압이 늘어나게 되면서 설원지대에서 기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면 K2NO 전차는 설원에서 주행평가를 실시했을 당시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가볍게 추월하고 설원에서 지그재그 회피 기동을 구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K2 전차의 완벽한 승리였지만 독일과 이후에 경제적으로 강하게 얽혀 있었던 노르웨이는 명백한 결과를 무시하고 독일에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맞개발에 들어갔고 독일 연방군 주문도 밀려있기 때문에 언제 노르웨이에 도착할지 기약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노르웨이를 보며 체코의 한 군사 전문가는 체코가 노르웨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신규 전차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체코는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A8, 그리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를 후보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최강의 전차 탑3를 모아두고 그 안에서 더 좋은 전차를 고르려니 어려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체코 군사 전문가 밀란 미쿨레스키는 이건 고민할 것도 없다며 선택지 하나를 지워버렸습니다. 그가 제외한 후보는 바로 독일이었죠. 밀란 미쿨레스키는 체코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오파르트 2는 1980년대 생산된 구소련제 전차 T-72처럼 시대에 뒤처진 구형 전차라며 독일의 전차가 현대전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를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레오파르트 2A7이나 레오파르트 2A8 모델을 구매하더라도 인도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대신 독일을 선택하고 전차를 받을 날짜가 보이지 않는 노르웨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이처럼 체코의 군사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폴란드의 사례를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독일을 비난함과 동시에 한국 방산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도입한 한국제 무기의 가치가 수직 상승하며 동유럽에서 폴란드는 부러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닮은 점이 많은 체코 역시 한국을 선택하고 무서운 기세로 군사력을 팽창시키며 나토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폴란드를 보면서 저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며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번 전차 수주 사업에서 K2 전차가 승리하게 된다면 폴란드만큼 공업적 역량이 뛰어난 새로운 방산협력 파트너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이 절반이나 지난 지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에 지친 것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지친 폴란드는 이제는 나토가 정말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참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빈말로 들리지 않는 것도 이전부터 폴란드에서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자는 주장에도 가장 앞장서고 있는 곳도 폴란드이죠. 폴란드에 처음 한국 무기를 수출했을 때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었지만
정말로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상대로 불을 뿜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